안녕하세요. 도수왕입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있죠. 피지컬 갤러리의 김계란님. 그분께서 오래전 영상에서 도수치료는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치료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동감합니다. 치료사가 갖춰야 할 마인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환자분을 치료하던 초년차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한 법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팀장님께서 치료적인 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초를 다지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주변에서 훌륭한 치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 당시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 스터디를 운영해서 환자 케이스, 평가, 검진, 치료 기술 등을 전수받고 바로 적용해보면서 효과를 확인했었습니다.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와 동시에 저의 치료에 대한 성향과 성격에 맞는 도수치료 학회를 찾아 주말에는 기본교육, 주중에는 국제 강사를 통한 상급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니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하고 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죠. 습관이 바뀌면 결국에 인생이 바뀐다는 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치료사의 자세를 저희 팀에 작년 말 공지했던 게 생각납니다. 주변의 치료사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치료하면 어떨까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 도수왕도 매일 이 치료적 마인드를 복식고 있답니다. 100% 지킬 수 없을지라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부족하지만 항상 저를 믿고 몸을 맡겨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첫 번째는 치료사가 건강해야 환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는데 환자분들을 위해 온전히 치료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되도록 치료사라면 술과 담배를 하시지 않고 건강을 위해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하셔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치료사의 접촉과 긍정적인 마음은 항상 환자의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입니다. 누가 들으면 행복회로 돌리고 자기 혼자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의 어떤 행위와 부정적인 생각이 결합되었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가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접촉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세 번째, 환자들의 기다림 몇 초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표현하자입니다. 한국은 유독 기다림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춰서 돌아가길 바라죠. 우리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최대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잘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다리신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을 자주 확인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해 한 수 앞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라입니다. 세 번째 내용과 비슷한데요. 환자분들이 덜 기다리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스케줄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나의 실수에 의해 앞타임, 뒤타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뢰가 깨어지면 그 관계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서포트해 주지만 잦은 실수는 주변 사람들을 결국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실수를 최소화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갈 때 건강한 관계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반복이 되면 실력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비록 내 관점과 다르더라도 그 이야기에 맞다고 동의해보자입니다. 특히 환자분하고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사람을 보면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썰미가 생기긴 하는데 가능하면 미리 장착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여섯 번째, 화가 난 환자를 감싸고 진심으로 이해하며 위로하는 행동을 한다입니다. 환자분은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시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잘못하거나 태도가 좋지 못하면 화가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더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나조차도 여유가 없으면 그게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린 치료사의 자기관리와 건강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은 신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갖다 씁니다. 멘탈 관리 측면에서 신체적인 에너지가 충분하면 정신적인 에너지 고갈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신체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키워두면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눈앞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 충분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가능하면 그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가끔 사무실에 전화가 안 되거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산과나 시설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접선 불량이거나 코드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아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문제 하나하나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치게 되고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점점 떨어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줍잖은 협동이라는 말로 포장하기 전에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성장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덟 번째, 초심을 잃지 말자. 환자분들은 바로 성의가 없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을 좋은 기억과 함께 찾아갔는데 서비스나 맛이 바뀌어서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실망한 음식점은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치료사의 마음가짐과 응대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가다듬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는 부분도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고난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위 1% 정도라고 생각해요. 대망난이었던 저도 이렇게 온순해진 거 보면 학습과 훈련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홉 번째,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의 양이 성공의 질을 결정한다입니다. 치료사에게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적용하는 여러 가지 치료 기술들이 과연 환자의 몸을 대상으로 치료 행위를 해보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언급했던 치료사의 접촉과 긍정적인 마음은 항상 환자의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그 고민을 꽤 많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토대로 뭔가 시도하려는 실행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한 치료 기술도 있고 어떤 상황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과 내공을 쌓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겠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치료사가 되기는 힘듭니다. 플러스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좋은 결과입니다. 플러스 1의 결과도 역시 좋은 결과입니다. 간혹 마이너스 3의 결과가 있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교훈 역시 값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 또한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뭐든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남들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쉽다입니다. 국민 MC 유재성님께서 주변 분들의 고민을 경청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면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극도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생각과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툭툭 이야기를 던져두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신념을 갖고 사는 삶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잔소리하기보다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익하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느새 저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모두 지킬 수 없더라도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임상에 있으면서 제가 갖춰야 할 태도와 기본 자세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어보고 품격 있는 치료사가 되기 위한 흔적들을 남겨보았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